11월 18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기후위기 타파를 위한 탄소 중립이 당면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탄소 고배출 산업인 철강업계는 수소환원 제철 추진 등 대책에 나섰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최근 국내 철강업의 탄소 중립 대응 과제와 관련한 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기획조사팀 최신 과장과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탄소 중립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데요.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탄소 중립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온실가스 흡수량과 균형을 이룰 때 탄소 중립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숲 복원 과정 등을 통해 자연적인 흡수량을 증가시키거나 기술 등을 활용해서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예,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하나하나 개별 국가만의 노력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등 여러 국제회의 등에서 각 국가별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그리고 달성 목표 시점 그리고 중간 목표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EU 그리고 미국 등 주요 국가 동일하게 2050년을 탄소 중립 목표 지점으로 계획하고 있고 2030년까지 2018년에 배출했던 온실가스량 기준으로 국내의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철강 산업이 아무래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철강업은 많은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고로, 전로 라인을 통해서 철강을 생산할 경우 유연탄을 환원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 철강업은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에 매우 어려운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네, 실제로 철강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 조강 생성량에 비례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음, 특히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철강업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량이 약 1억 톤 가량이고 이는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14%에 해당하는 음, 양입니다. 네. 이 국내 철강사들은 그러면 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뭐 현재 다양한 노력들을 이게 계획하고 있긴 한데요. 네, 현재 국내 철강 업계 같은 경우는 기존 공정,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정에서 탄소 배출을 절감하려는 그 분류 철강 전략과 음, 그리고 수소 환원 제출이라는 수소를 통해 철광석을 환원시켜서 철강을 만드는 그린 철강 전략으로 그 나누어서 네, 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블루 철강 전략은 다시 말씀드리면 수소 환원 제출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까지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고로와 전기로 등에서의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네, 국내 업계 같은 경우는 2030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실공정에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린 철강 전략 같은 경우는 수소를 활용한 수소 환원 제철을 상용화하는 단계로 음, 그러한 수소 환원 제철용 전기로 설계 또 실증을 목표로 2040년 이후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국내 철강사에서도 블루 철강, 그린 철강으로 이렇게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노력들도 근데 한계가 있다고요. 예, 공정 효율화,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정을 효율화시키고 또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이나 신기술을 적용한다는 이런 중장기적 접근 외에도 네, 전기로 등을 이제 기존의 고로 라인보다 전기로를 좀 더 활용하는 이런 단기적 노력이 배경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발전 과정이라든지 또 수소환원 제철 기술의 그 개발 수준 등을 고려해 봤을 때는 2030년까지 철강업에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럼 이 탄소 저감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예, 철강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유연탄을 활용하지 않고 수소를 활용하는 수소환원 제철 기술이 상용화되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상용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 등의 연구 개발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네. 이미 사용 연수가 남은 고로 등을 운영을 중단해서 네. 거기에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전기로 자체를 건설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투자 비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철강업에서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 비중, 그리고 저탄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이런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고려해봤을 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반드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은 연구 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네. 정부와 철강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수소환원 제철 관련 기술을 선점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한 그런 수소환원 제철 공정을 통해서 철강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린 수소, 그러니까 철강을 환원시키기 위한 그린 수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그런 새로운 전기로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도 청정 에너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와 그린 수소 관련해서 생산, 수송, 그리고 공급 등에 유리한 인프라 확충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네. 예, 또한 철강업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대비함에 있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U, 미국 등에서도 이제 탄소 국경 조정세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국제 여건 등이 철강업계의 수익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이런 여건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이런 탄소 배출 규제 이런 것들이 산업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이런 업종 등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 등과 관련된 규제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규제나 정책의 도입 속도는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관련 업체의 합의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네네.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서 철강업의 친환경 산업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과감한 기술 투자를 유치하고 재생 에너지를 확보하고 규제 속도를 조절해서 또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철강업계의 탄소 중립이 정말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업계, 지자체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텐데 이게 정말 지역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또 추진이 이루어져야겠죠. 끝으로 덧붙일 말씀도 함께 전해주시죠.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으로 보면 탄소 중립이 어떤 특정한 업종이나 어떤 산업에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과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때문에 너무 결과물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당장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장기적인 노력 없이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과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 일회용품 등 이렇게 작은 자원들을 아끼는 노력이 우리와 지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미래 세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탄소 중립 등과 관련된 이슈, 새로운 정책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철강업의 탄소 중립 대응 과제와 관련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 기획조사팀 최신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